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 소위 주식 투자를 논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만약 다가오는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견할 수 있다면 주식 부자가 되는 것도 꿈은 아닐 것인데요. 아쉽게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 매번 살걸 팔걸 껄무새가 되었지만, 여기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세계 금융의 1번지 월가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이죠. 최근 이 워렌 버핏이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만 TSMC 반도체 주식을 100% 처분하면서 TSMC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업체일지라도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대만의 전쟁 위험 때문에 지분 전부를 팔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샀으니 팔 수도 있지 뭔 난리냐 하실 수 있지만, 워렌 버핏 하면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로 그의 유명한 명언 "내가 가치 투자하랬지 언제 족가치 투자하랬냐", 이게 아니고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버핏이기에, 그가 불과 보유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버핏에 이어 블랙록과 JP모건 등 다른 월가 금융회사들도 일제히 대만 TSMC 주식을 팔아제끼자, 일각에서는 누구보다 정보에 민감한 증권가에서 분명 양안 전쟁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은 것이다 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월 말 미군 최고위 장성에게서 미중 군사 충돌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빠르면 2024년, 혹 늦어도 2025년, 즉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 발언은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부 사령관인 마이클 미니언 대장의 한 말인데요. 공중기동사령부는 사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군 최상위급 사령부로,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와 더불어 전세계 미군의 물류를 책임지고 있기에 각종 전략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높은 조직으로 불립니다. 그러한 조직에서 꽤나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상당하였죠. 버핏이고 사령관이고 곧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 진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과연 대만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군사 전력에서는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중국이 대만을 압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 다음 전쟁의 첫 전투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 결과 중국의 침공은 실패할 것이지만 대만군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채 전력과 기초 공공 서비스가 끊긴 지역을 보호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는 대만에게 있어 우크라이나 모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인데, 즉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쟁 시작 이후에도 병력과 물자 지속적인 보급이 가능했던 반면, 대만은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지원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대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찍부터 대만군은 자국에 대한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요. 대만 국방부는 2006년 보고서에서 중국이 침공 시 단 18일 만에 대만이 완전 점령당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게 2006년 분석으로 당시 중국 국방 예산은 35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매년 가파르게 증가시키더니 올해는 약 2250억 달러, 약 290조 원에 달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전력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만에서는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대만 스스로는 절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유사시 한미일이 각각 육군, 공군, 해군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비치곤 합니다. 예상이라 쓰고 희망이라고 읽지만 말입니다. 그럼 이들의 기대와 같이 한국은 과연 대만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될까요? 결국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국내 설문조사에서는 군사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에 불과했고, 절반에 가까운 42%가 대만이 아닌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에 국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개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17.9%였죠. 즉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한 반발심과 한국에 끼칠 2차 피해로 인해 개입을 원하는 것일 뿐, 순수히 대만을 위한 지원 의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대만군과 시민들조차도 자국을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한국인이 선뜻 나설 리가. 유밍스 미국 듀크대 정치학과 교수가 조사한 대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양안 간 전쟁 발발 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 종군하겠다, 저항하겠다 등 저항 의지를 표명한 사람은 23.3%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유출된 기밀문서에서 양안 전쟁 시 시가전 돌입 이전에 중국 공군의 공습으로 대만의 항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대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제공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5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유출된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대만이 중국의 제공권에 대응할 방공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대만 관리들조차도 대만의 방공 역량이 정확하게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고, 대만이 보유한 군용기 중 완전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은 겨우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최신형 첨단 전투기에 대항할 고성능 기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5세대 스텔스기 제니십 200대를 보유하였고 대만은 단 한 개의 5세대급 전투기도 없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4세대기 젠10, 젠11, 젠15, 젠16 등 1340대를 보유하고 있죠. 반면 대만이 가지고 있는 최상위급 공군 전력은 F-16입니다. 그것도 KF-16과 달리 F-16C급 항전 장비만 갖춘 F-16A로 이는 F-16의 최초 양산 사양입니다. 미국은 이미 2007년에 전량 퇴역시킨 바 있죠. 물론 대만은 2020년 66개의 최신형 F-16 바이퍼를 주문하였고 2026년 말까지 들여오기로 한 상태이지만 로키드 마틴은 F-35 생산에 주력하기로 하면서 대만의 납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내부에서는 제공권 우위를 가져올 전투기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 대만 국방부가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모양과 구조, 설계 기본 방안에서 KF-21을 그대로 모방한 것인데요. 한술 더 떠 현지 언론들은 시제기도 없는 전투기를 두고 KF-21과 90% 유사한 전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 매체 언미디어의 기사 차이잉원 퇴임 전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 사업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최근 대만 국방부는 2023년부터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 사업을 추진하자는 공군의 제안을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즉 올해 공군이 코드명 A1이라고 불리는 비행 테스트용 시제기 한 대와 코드명 T1이라고 불리는 지상 테스트용 시제기 한 대, 도합 총 2대의 시제기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죠. 투입될 예산은 약 150억 대만 달러, 한화 6,400억 정도입니다. 특히 대만 국가중상과학연구원은 KF-21과 동일한 미국 지휘의 F-414 엔진을 장착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매체는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의 생김새는 2021년 4월 대한민국이 선보인 KF-21 보라매와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유사성은 90% 이상, 함께 놓고 비교해본다면 겉모습만으로는 구분하기 힘들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대만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국민들의 아우성은 빗발치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확고한 성과를 내고 있는 KF-21을 모방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성공 확률보다 실패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우선 개발비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KF-21에 투자된 개발비의 8분의 1 수준으로 이러한 낮은 개발비는 그저 대만이 만들었던 진거2의 흑역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진거 역시 정권 교체를 앞두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만들어졌고 이는 심각한 결함을 야기시켰죠. 후속 개발 및 개조 비용에만 T-50 개발비와 비슷한 2조 원이 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보면 대만은 스스로 중국과 다르다 말하지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만 언론의 보도처럼 외형이 닮았다고 그 성능도 같을까요? 전투기는 수십만 개에 달하는 부품이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덕트 부위에 하찮은 구조물이나 연결 부위에서 떨어져 나간 볼트가 엔진으로 흡수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엔진 내부 팬블레이드에 파편을 만들어 엔진 전체 연료 도관이나 유압계통까지 파손시키는 등 동시다발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임무 시스템 검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으면 오류, 먹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체가 날지 못하거나 작동이 도중에 멈추는 대형 사고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도 안보 가지고 정치놀이하고 있는 대만인데요. 이에 대만 네티즌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F-35 구매가 어려우니 KF-21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네. 또 한국 걸고 넘어지기야? 그렇게 해야 대만 공군이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한 건가? 한국과 우리는 시작부터가 다르다. 제대로 된 전투기 하나 개발하지도 못한 주제에 90%라고 9%인데 오탄한 거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만은 미국의 5세대 스텔스기인 F-35의 도입을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대만 해협 인근에서의 중국 레이더 감시망에 대한 우려와 자국 기술이 대만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으로 인해 그 수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걸 보면 한국이 독자적인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것이 얼마나 큰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한편 최근 한 전문가를 통해 KF-21이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공 전문 매체 프로파일럿 유튜브 채널에서는 카이 엔지니어 조종래 상무가 출연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는 수많은 세계 전투기들이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시험 비행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많았다. 대만 IDF나 F-22 그렇다. 세계 역사에서 전투기 개발사를 살펴보면 시간에 쫓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담아내지 못했을 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KF-21은 시제기 6대를 거의 몇 달 차이로 완벽하게 생산하였다. 단좌와 복좌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요구에 맞춘 시제기도 생산하였다. 이러한 개발 능력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 한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의 실력을 증명한다. 일례로 록히드 마틴은 전 세계 4개 국가에 F-16 기술을 전수해 주었는데 터키, 대만, 일본, 한국으로 첨단 기술력에 완전히 접근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우리 엔지니어들을 믿어주셔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KF-21을 보며 대만 사람들은 우리도 저런 첨단 기체가 있었다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한탄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대만은 해외 군사 지원이 아니면 답도 없는 상황이라 그런가 아주 낭낭하게 한국의 참전이나 KF-21 기술 이전 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아니 혹시 너희도 세상의 중심이 너희라고 생각하니? 그러나 그동안 대만 언론들이 한국을 상대로 보여준 행동을 보면 괘씸하기까지 한데요. 지난해 대만 24 뉴스 매체 TVBS는 한국 공군 투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 장면을 내보내면서 한국이 파워 차이기를 몰고 공연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 합작 파워 차이기 TO-10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군 비행팀의 항공기를 멸칭의 의미로 파워 차이기라고 지칭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애초에 김치와 파워 차이는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절임 채소 파워 차이는 단순한 채소 절임 요리인 반면 한국 김치는 동물성 젓갈을 사용한 발효 음식으로 파워차이는 김치보다 피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TVBS는 지난 4월 한국 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보도하면서 태극기에 코로나19 그림을 합성한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하기도 한 방송사이기에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과연 대만은 유독 한국에 왜 이러는 것일까요? KF-21을 베끼려는 대만의 계획을 보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혐한이라 쓰고 열등감이라 읽는다.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의 기질에 일본의 습성을 섞으면 그게 대만이다. 아주 오래전 신은 대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섬국가 조금 넣고 민주주의도 좀 넣고 중국과 일본을 콸콸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